질의해 주십시오. 네, 신재윤 위원장님, 그 가계부채의 규모가요, 예. 961조로 이제 뭐 올 상반기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난해 말에 그 1158조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예. 이게 그 어떤 산출 그 방식, 예. 수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뭐 한국은행에서 산출 발표하는 시점의 차이입니까? 아니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자금순환 분석에 의해서 자영업자와 비영리법인까지 포함된 그런 가계 네. 부채 부문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건 저도 가계 알고요. 신용조사에서 나오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도 아니까. 예, 그 차이입니다. 산출 수식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시점의 문제입니까? 산출 수식의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수식을 선택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숫자를 줄이면 우리가 위험도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좀 약화되고 늘리면 좀 커지고 이러는데요. 예. 어떤 게 더 예, 적정하고 통상적으로 가계 신용으로 여태까지 쭉 그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OECD와 비교하면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OECD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OECD와 비교했을 때 가계부채 정도, 뭐 심각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이 이제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 자산이 어느 정도 백업이 되느냐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단순히 OECD 이 지표와 단순 비교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행복기금 모수는 345만 명으로 여전히 유지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우리 가계부채의 어떤 뭐 급성 가계부채라고 할까요? 이런 가구의 총수를 우선적으로 345만 명을 대상으로 정책 판단을 하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가계부채 총량 부문에 대한 부분은 지금 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으니까 저희가 시간을 갖고 해결하면 되는 부분이고 다만 345만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소득이 적으신 분들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이 상환을 하실 수 없는 부분이 제일 저희가 중점을 두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그 평균 소득이 평균적인 어떤 그 부채 이런 거보다 낮은 뭐 그런 거를 기준으로 본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뭐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그러니까 뭐 전문 용어로 하면 뭐 DSR이라든지 네. 또는 뭐 LTI라든지 이런 거 감안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호숙 부총리님한테 바로 넘어갈 텐데요. 예. OECD와 비교해 볼 때 여기서 제시하신 통계도 그렇지만 뭐 사실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보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가 높은 나라들이 이제 다른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덴마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이런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은 대체로 그 복지 관련, 사회복지 관련 지출 이런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적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연금저축 가입 비중 이런 것들도 높아서 가계부채로 인한 위험도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제일 높다 이렇게 그냥 너무 단순한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런 정도로 하면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총리께서는 최근에 이제 이 가계부채율이 조금 둔화되거나 그렇게 감퇴되는 이런 수치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어떤 상태로 판단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게 좀 위험하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현재 상태가 이게 위기 상황이다. 가계부채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늘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보고서에도 보시면 가계 상환 능력 측면에서 고소득층, 고신용층이 대부분의 부채를 보유하면서 전반적인 가계부채 상환 능력이 양호해서 이걸 어느 정도 잘 관리만 하면 괜찮겠다 이런 식으로 좀 낙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두 개를 걸어 놓으셨어요. 하나는 저소득층하고 그다음에 자영업자 고령층의 경우 이른바 취약계층에 대해서 하나 걸어 놓으셨고 또 하나는 제2금융권의 부실화 위험성 이런 거를 걸어 놓으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그냥 잘 관리하면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이다. 요걸 제외하면 이렇게 보실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본질적으로 위험한 부분들이 아닌가. 사실은 이런 과정에서 걸어놓으신 게 아니라 본질을 드러내신 거다. 저는 이렇게 역으로 해석해야지 제대로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이인영 의원님 지적대로
지금 가계부채 구성 중에 뭐 저소득층의 그런 부분은 특히 그 사회 정책적인 측면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전체적인 민간 소비의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심각히 받아들여야 되죠.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시스템 전체로 이 가계부채 문제가 정말로 무슨 위기를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말씀이실 것 같은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혈관이 전체적으로 양호하더라도요. 어느 한 부분에 꽈리가 생기면 그게 중풍으로 갈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꽈리가 생겨 있느냐 안 생겼느냐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이 취약계층이나 제2금융권에 꽈리가 생긴 거냐 안 생긴 거냐. 생긴 거라고 보신다면요. 뭐 설사 그것도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거기에 그냥 그런 그 위험성 정도 징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은데 어쨌든 여기에 포커싱이 있다면 이걸 계속 워칭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그 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스트레스 테스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LTV 맞죠? 그 LTV를 고위험군으로 이렇게 추출해 가지고 그걸 이렇게 분석한 부분들도 있던데 정부가 도대체 그러면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제2금융권이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걸 계속 와칭하는 시스템은 뭡니까? 지금 중요한 지적이신데 지금 워치할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융기관,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금 저희가 스트레스 테스트도 하고 그것은 이제 금융감독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지금 지적하신 계층, 어려운 계층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국민행복기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앞서 꽈리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그런 것을 좀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대답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럼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취약계층은 어떤 때가 위험한 거고 예. 제2금융권은 어떤 때가 위험한 거, 그 기준이라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예, 그건 앞서 우리 금융위원회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빌려있는 수준, LTV라든지 또는 저희가 무슨 원리금 상한 비율이라 해서 DS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이게 상당 부분 부채가 정말 소득에 비해서 너무 많이 부담이 된다. 이런 되게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대출한 부분들을 아니면 가계부채 이런 부분들이 돌아오는 영향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게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제2금융권에서 터졌잖아요. 두세 개 금융기관들은. 그 기준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하시지 않으면은 말만 좋은 말씀하시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취약계층도 마찬가지고. 예, 기준이 또 하나 취약계층도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 정도 늘어났을 경우 아니면 금액이 어느 정도 가계가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어느 건지 이런 걸 명확하게 설정하고 워칭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거의 기준의 하나가 행복기금 이런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겠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런 기준 하에 대책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제2금융권도 돈을 빌려줄 때 차주들한테 아주 정확한 정보를 주고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소비자 보호 이런 것도 하는 것이다. 그런 취지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대답을 헛걸로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어떤 기준 때문에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제시식으로 한 가지 기준만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환의 원리금 상환율이라든지, 또는 저소득이 가지고 있는 소득의 평균의 소득이라든지, 또는 부채의 수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예. 구체적인 기준이 뭐냐, 구체적인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있는 건데 그에 대해서 없잖아요.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